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상반기 의대 소개 시리즈의 마지막 콘텐츠이자 전라북도 소재의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꿈의 대학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소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입시철이 다가오는 만큼 이래저래 제작해야 될 콘텐츠들이 많아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까지의 총 18개의 의대 소개 콘텐츠는 올해 10월부터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반으로 이 팀장의 주도하에 다시 연재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정원내 전형기준 입시 전형 취합 자료입니다. 본 자료를 살펴보시기 전에 학부모님께서 한 가지 명심을 해주셔야 될 점은 석소장이 본 컨텐츠를 만드는 시점이 4월 말인지라 본 컨텐츠가 정식으로 공개되는 5월 중순경에는 전형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추가된 확정 모집 요강이 공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점이기에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본 컨텐츠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만의 강점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하시고 추후에 꼭 확정 모집 요강을 별도로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경우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큰 사람 전형을 통해서 9명,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을 통해서 29명, 학생부 교과 고른기의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46명을 모집해서 84명을, 정시에서는 정시 가군 일반 학생 수능 전형을 통해서 29명을, 정시 가군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29명을 모집해서 58명을 모집하여 총 142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학생부 종합 큰 사람 전형, 수시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정시 가군 일반 학생 수능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법령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수시학생부 교과 고른 기회의 지역인재 전형과 정시 가군 지역인재 전형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 및 졸업한 자로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 또는 모아 학생 모두가 전북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방거점 의과대학이 그렇듯 지역 고등학교 소속 학생은 지역인재 분류의 전형으로 타 지역 고등학교 소속 학생들은 비지역인재 분류의 전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경우에는 타 지역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이 나머지 두 전형에 비해서 1등급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른 기회의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보다 1등급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지역인재 전형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지원 가능 대상인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어드밴티지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한데요. 사실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대 전체 모집 인원의 8.1%에 해당하는 4개 함 요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과학탐구 반영 기준 역시 소수점 절사라고는 해도 두 과목 평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이나 저 전형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드밴티지라고는 해도 엄밀히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 지원 가능 대상자 중에서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하향 조정해준 느낌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입결 컷이 학생부 교과 고른 기회 지역인재 전형의 입결 컷보다 낮게 형성되어 왔고 앞으로도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비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지원 전략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해당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북대학교 자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선발 배수를 왜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전북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온갖 순환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운영이 되어온 다른 의과대학에 비하면 비교적 심플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속에 연역 홈페이지를 대략적으로만 살펴보아도 알다시피 연역 속의 대부분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운영의 어려움이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핵심 시설인 전라북도 도립의료원의 전신에 대한 부분에 할애되기보다는 설립이 얼마나 고랍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인제대학교나 한림대학교처럼 특정 인물이 주가 되어서 의학적 이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립대학교나 의대나 지역에 있던 의료기관의 전신이 대학교라는 고등교육기관과 합쳐져서 설립된 유서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국립대학교 의대와는 다르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의료치약지구라 의대 설립 이야기 자체는 빨리 나왔는데
있는데 옥신각신 과정을 16년이나 거치는 바람에 비교적 논의에 비해서 늦게 설립된 것을 역사적 발자취로 삼고 있고, 나머지 연역 부분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역사 자체로는 끌어낼 인사이트가 크게 없다는 의미인 동시에 전북대학교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서 꾸준히 발전해 나갈 인재를 찾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측에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듯이 전북대학교 개교 연도인 1951년이 1971년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을 정도이니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와 인재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세 가지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교육 목표 자체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인을 육성하고 인류의 질병과 건강 증진을 책임질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대학들과 큰 차이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과는 달리 졸업성과 이외에도 시기성과라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졸업성과를 시기별로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해서 크게 의의는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2025년 우리나라 국립대학 최고의 의학교육기관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서칭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깨달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상 세부적인 로드맵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그렇듯 허울 좋은 말을 적어놓은 느낌이 강합니다. 실제로 서칭을 해보면 2025년 개원 예정이었던 군산 전북대 병원의 개원 지원 소식 등 사실상 비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결과들만 주르륵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이쯤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학종을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한데, 비교적 공개되어 있던 정보들을 토대로 해당 의과대학이 원하는 인재상과 역량을 추론해왔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지금부터는 석 소장이 적게나마 그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을 토대로 컨텐츠를 전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합격 사례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큰 흐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석 소장이 말씀드리는 팁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해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적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빡셈에 해당하는 의과대학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많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낮은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다양한 연구 실적과 병원 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얼마나 우리 의과대학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일종의 미끼용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대학교는 이와는 다르게 전체 모집 인원 대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매우 빡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그렇게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 즉 불친절한 정보 공개 상황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메인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알아서 준비해서 지원해라의 상황인데, 학술 및 연구 성과를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의과대학 홈페이지 구성과는 다르게 고의는 아니겠지만 구성원들의 연구 실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도록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그나마 있는 학과 홍보 동영상이 학과 자체의 현황과 실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라 설립 50주년 기념 초청식 안내 영상이란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의대처럼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 홍보를 안 해도 어차피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의과대학이 최고인데 너네가 지원을 안 하고 100일 거냐 라는 이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소장이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의대 지원군 특성상 이 지원자들 대부분이 학업 역량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 평가가 기본 평가 시스템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상 결국 같은 학업 역량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특화가 되어 있는 학생, 즉 조금이라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및 전북대학교 병원이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 혹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에 가까운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유난히도 불친절한 정보 공개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던 석 소장이 집중했던 요소는 바로 기존의 의학과와는 별도로 대학원의 원래 목적인 학술 연구에 대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의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최적의 연구 훈련 과정을 수행시키고자 설립된 의과학과 대학원의 존재였습니다. 전북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의과학과 대학원 과정이 굉장히 포멀하고 단순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링크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 의과학과 대학원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설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어떠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학과 홈페이지는 물론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구성원들의 여러 연구 실적을 비록 영어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파악할 수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석 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대 지원하려면 연구 실적까지 다 깨고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를 기준으로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의 자기소개서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기에, 또한 내년을 기준으로는 자기소개서라는 서류 자체가 사라질 예정이기에 모든 연구 실적을 다 파악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세부 전공의 연구 현황 및 진행 단계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대상 대학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가 존재하던 시절이야 연구 실적은 자세히 몰라도 전북대학교 병원 의생명연구원의 여러 연구부서 중 이 부서로 가겠다는 어필이 1차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했지만, 자기소개서가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 목표의식 자체를 생활기록부에 정확히 언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 즉 왜 하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의과대학 지원 당위성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즉 비교 우위를 높이기 좋은 요소가 바로 우수한 학업 역량과 비교과 역량을 바탕으로 교수 및 연구진들이 진행 중인 연구 참여 의지 플러스 해당 병원이 갖고 있는 강점 분야에 대한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었는데,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목표의식을 설명할 길 자기소개서는 이미 사라졌고, 그렇다고 연구 실적이랑 엮어보자니 연구 실적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엮기가 불가능했던 이상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그리고 석 소장이 링크를 해드린 교육연구단 구성원의 성과 및 연구 자료였습니다. 당연히 해당 소재들 때문에 합불이 결정되었다고까지는 단언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석 소장이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해당 연구 실적에 대한 관심도를 생활기록부에 적절히 녹여내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하고 이후 면접 평가에서 지원 당위성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한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나 석 소장의 입장에서나 제일 좋은 것은 여느 의과대학처럼 떡하니 메인 홈페이지에 연구 실적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행보를 여러모로 고려를 해봤을 때 그럴 의향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이 팁이자 궁여 지책을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잘 이해를 해보시고 또 알맞게 잘 소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한해서,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없는 의과대학에 한해서 쓸 수 있는 지원 전략의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같아서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외에도 자기소개서가 없는 의과대학의 지원 및 준비 전략도 이번 컨텐츠에서 다루고 싶지만, 그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듯 해서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어보기로 하고, 오늘의 컨텐츠는 우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한 의과대학일수록 어떻게든 파고들어야 합격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